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집으로 APR하고 실리콘2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산업의 핵심적인 두 회사인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OEM을 통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서 미국에는 직접 판매하고 또는 아마존으로 이제 우회해서 판매하는 회사.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K 뷰티의 약간 유튜버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판매 확장 경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분이 이제 분석한 레포트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은 하고 이제 김도엽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한 내용이고요. 똑같습니다. 실리콘2랑 APR. 우선 이제 APR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R 먼저 설명 좀 드려보면은 뭐 주가, 목표 주가 이런 것들 뭐다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요 밑에 걸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은 APR는 회사는 결국에는 어,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고 ODM이나 OEM을 통해서 코스맥스, 한국 콜마 등등등 한국 화장품 등등 이 화장품 회사의 OEM으로 바꿔서 자체 브랜드를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B2B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2B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뭐 B2C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B2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R의 장점은 이제 공장이 없고 OEM 받은 걸로 자체 브랜드화 해가지고 그거를 실적화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APR은 자체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그것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나 문제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고 해외 유통을 확대시켜주는 것이 이제 실리콘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AP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할 것이냐. K뷰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큰 이제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사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2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APR 같은 경우에는 요런 방식은 뭐 지금 성공한 어떤 하나의 사례이고요. 대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체제가 대체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해외 유통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마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그 유통망을 갖고 쫙 뿌려주는 업체죠. 근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유통을 했던 회사가 갑자기 화장품 유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깨가 그 업무가 그레이드 다운이 된 거죠. 조금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업무가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계의 이력을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제 실리콘2 쪽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냐면은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매출 비중이 이렇게 있지만은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지금 예, 여기 보시면은 20%대예요. 20% 초반입니다. 근데 OEM을 받아서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 팔아요. 뒷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왜 20%밖에 안 나올까? 이거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냐고 제가 보면은 뭐 상세한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APR의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70%대예요. 70%대인데 여기서 판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판관비가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지금 19%대, 17%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토는 말 그대로 자동화하고 공장 설비 작성해가지고 어, 법인 설립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홍보해서 뿌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은 30%대입니다. 30%, 31%. 31%인데 얘네들 실질적으로 뭐 그냥 유통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은 19%,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전 단계인데 이게 20%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받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콜마나 뭐 한국화장품이 얘네들도 바로 안 팔고 싶겠습니까? 여기 왜 내 브랜드 안 걸고 그죠? APR에다 이걸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그 이해상충에 대한 그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그 회사의 매출에 대한 타격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실리콘2는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강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은 아이허브를 제외하고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000개 정도 여기 보시면은 2,000개 정도 됩니다. 그 고객사 구성에서 실리콘2가 2,000에서 2,500개 여기에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리콘2에다가 주면은 얘네가 알아서 K뷰티로 뭐 조선미녀처럼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 난 다 신경 필요 없고 우리는 뭐 중견 솔직히 말하면은 뭐 아무래나 LG 생활건강 아니면 아무리 내가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도 중견이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할 능력도 안 되고 뭐 법인을 설립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팔릴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실리콘투에게 맡기는 건데 그 거래처가 2,000에서 2,500개입니다. 그러니까는 브랜드라는 게 없어요. 실리콘투는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고객과 기업이 기업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투를 믿고 이쪽에다가 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리콘투가 그거를 확장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개 수수료죠. 그것을 받는 건데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중에서도 네이버도 있을 수 있고요. 쿠팡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향에서 어, K뷰티의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생겼다면은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실리콘투다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실리콘투가 보시면은 더 이상 영업이익률이 20%대에서 늘어나진 않아요. 20%대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매출액 증가이다. 그 매출액 증가 대비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실리콘투는 여기 보면은 그 성장 여기 성장이죠. 성장에서 미국 성장이 조금 4Q 때 더졌습니다. 4Q 때 더졌고 다시 이제 1Q 때 조금 이제 성장 다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도부터 이제 미국에 법인을 추가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지금 이거고 유럽 쪽에 좀 더 그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매출이 포텐셜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효과를 얻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나온 게 이제 뭐 기타 해외 국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건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실리콘투도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PR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멀티플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도 비슷비슷한데 일단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유통 주익수가 실리콘투도 3,200만 주고요. APR도 보시면은 2,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멀티플을 좀 비교해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2천억 APR 그리고 실리콘2가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을 잠깐 보시게 되면
두 배 차이 나죠.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실리콘2가 1조에 2천억, 1조에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APR 같은 경우에도 1조에 1천억에 2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 모르겠어요. APR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를 한다, 제조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OEM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랑 이제 그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님에 따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멀티플이 몇 배 차이 나요? 두 배 차이 납니다. 멀티플 두 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든지, 그죠? 얘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실리콘2가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실리콘2는 멀티플이 2천억 정도의 2천억 정도의 2조 2천억 2조 4천억 정도 되니까 12배 정도 됩니다. 그 멀티플이 화장품이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 대비 봤을 때는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전고점을 노리면서 가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빠진 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50% 조정을 받았고 만약에 이제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APR보다는 실리콘도가 좀 더 지금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 K뷰티의 실리콘2, APR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전에 정수기가 이제 코웨이라는 회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 정수기를 판매를 하다가 렌탈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업 구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과거 이제 웅진그룹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그래도 웅진 코웨이였습니다. 어, 항공회사도 마찬가지로 항공기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항공기를 리스하는 것이 좀 더 재무제표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PR은 고객과의 상충되는 것도 존재를 좀 하고 멀티플도 좀 높고 그리고 자체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그 판매가 약화가 되면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말 잘해야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이 이제 APR이라고 하면은 실리콘2는 나랑 함께하는 기업들이 잘해야 실리콘2도 성장을 하고 실리콘2가 잘해야지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하게 되고 결국에 그런 시스템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10%대 이하 10% 정말 많아봐야 뭐 11%, 12%인데 그런 반면에 실리콘2 같은 게 20% 정도를 달성한 거 보면은 물류의 자동화라든지 이미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은 힘들고 또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철저히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지만 투자 매력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